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내뱉고 또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칼날이 튀어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지만 다른 누군가는 차가운 비수를 꽂아 넣습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통찰을 빌려 말이 곧 사람이며 그 품격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합니다. 말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동시에 운명을 만들어가는 씨앗이라는 사실을요. 먼저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인해 상처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말로 인해 위로받았습니까?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은 돌에 새긴 글자처럼 오래도록 남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반대로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가 평생을 짓누르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말하는 것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학문의 근본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정약용은 말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이 쉬운 것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이는 겸손한 태도로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6가지 말의 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지혜이며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까? 겸손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만하고 거만한 말투로는 결코 타인의 진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공자도 군자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빈 수레가 요란한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이들은 이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봄날의 꽃처럼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을 아끼는 데 있고 진정한 품격은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에피쿠로스는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적은 말로도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한 말투를 익히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물게 됩니다. 마치 맑은 샘물가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약용이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고 했듯이 진심 어린 칭찬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결코 아첨이나 허위여서는 안 됩니다. 노자는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말보다는 비록 투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격려를 필요로 합니까? 특히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잊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때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존재가 된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말라가는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존재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깊은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따뜻한 말로 남에게 힘을 주는 것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은 결국 타인의 삶에 빛을 더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빛이 결국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선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자신도 선한 말을 듣게 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자신도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순환, 말의 인과응보입니다. 세 번째로, 신중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채용 선생은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우리는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말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경솔하게 내뱉은 약속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말이란 감정에 휩싸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말이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는 않을지, 이 말이 진실한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공자는 3번 생각한 후에 행하라고 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생각한 후에 말하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신중함에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빠르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빠른 대응보다는 올바른 대응이 중요하고 많은 말보다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요. 신중한 말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쌓습니다.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여겨지지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맹자가 말이 쉬운 것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갈파했듯이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말이 퍼져나갑니다. 한순간의 경솔한 말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책임 있는 말이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타인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말은 결코 순수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말은 진실에 기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말을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반대로 무책임한 말을 반복하면 그건 역시 습관이 되어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자신이 평생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해온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지만 무책임한 말을 일삼아온 사람은 고립되고 외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정약용이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얼마나 자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합니까?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실은 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공자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했습니다. 경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되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생각하되 듣지 않으면 독단에 빠집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고 듣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경청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받고 진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 운명을 바꾸는 세 번째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자는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굳센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고 바람은 형체가 없지만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압적이고 거친 말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정약용이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 한 것은 포용력 있고 따뜻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친 말들을 듣고 상처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도 기억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을 지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거친 말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고 자신의 방식에 집착하며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집착에서 거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은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 운명을 바꾸는 네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은 어떤 말들을 해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화가 나면 마구잡이로 말을 쏟아내지는 않았는지,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지는 않았는지를요.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의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며 말의 운명입니다. 정약용은 독서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첫째의 깨끗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말과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학문은 자신의 내면을 닫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며 말의 품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머물러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가까워지며 신중한 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존경받으며 경청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받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정약용이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 한 것은 결국 말의 품격이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인생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는 말로써 만들어집니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는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 운명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지 못한 일들보다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 경솔하게 내뱉은 약속, 책임지지 못한 말들이 가슴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신중하게 말하고, 책임 있게 말하며, 경청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 운명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닫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아 괴로워한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말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먼저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시 자신의 말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과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과의 말, 진심 어린 화해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어느 면에서 앞서 지나온 시간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말의 품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말솜씨나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한마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진실한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적은 말로도 깊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한 감동을 우리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말로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을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직도 미스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말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힘든 순간마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던진 차가운 말도 오래도록 상처로 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더욱 따뜻하게, 더욱 책임감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말이 곧 사람이며 그 품격이 운명을 바꾼다고. 아니, 그보다는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인간이라고. 이 생각에 도달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칠 필요도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때로는 단 한마디의 진심 어린 말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들을 진정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말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며 그 품격으로 인해 복된 운명을 만들어가는 자일 것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고 더욱 따뜻하게 말을 건네며 더욱 책임감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말, 칭찬의 말, 신중한 말, 책임 있는 말, 경청하는 태도, 부드러운 말. 이 6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머물 것이며 당신은 신뢰받고 존경받으며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얼굴에,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그토록 강조했던 말의 힘, 말의 품격, 말의 책임을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말이 바뀌고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황금 인생 조언 채널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통찰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